네, 오늘은 우리의 먹거리 자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자, 곡물 자급률이 20% 아래로 사상 처음으로 내려왔다라는 기사가 이달 초에 있었죠. 19.3%로 계산됐다는 겁니다. 언론사의 자체 데이터 분석이었습니다. 뭐 20%를 살짝 내려왔거나 20%를 살짝 올려서 유지하고 있거나 그다지 뭐 중요한 문제는 이미 아니긴 합니다. 보시면 주요 국가의 곡물 자급률을 비교해 봅니다. 우리나라는 1970년에 80%였는데 30으로 뚝 떨어지더니 지금 20.2로 공식 통계로는 내려와 있습니다. 일본 같은 경우 26.6, 24.8에 27.3. 이 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유지가 잘 되는 걸까요? 참. 캐나다 뭐 이런 나라는 땅덩이가 워낙 넓으니까 미국, 중국 뭐 따져볼 필요도 없고요. 통계청 보고서에서 주목해 볼 점은 그럼 우리 국민은 먹을 만큼 좀 잘 먹고 있는가? 이거죠. 보십시오. 영양 결핍 인구, 에너지가 필요한데 75%를 넘기지 못하는 영양 결핍 인구 비중을 보면 2007년 17.1에서 2014년 8.0으로 내려왔는데 2019년에 다시 올라갑니다. 13.4. 예, 저게 다시 올라가는 것도 참 심각합니다. 아마 양극화가 심해진 까닭이기도 하겠죠. 소득 수준을 따지면 더 심각합니다. 상위, 나름대로 넉넉하게 사는 쪽에서는 8.6%밖에 안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18.7로 확 영양 결핍률가 올라갑니다. 그 다음은 식품 안정성 확보 가구 비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 가족은 먹고 싶은 만큼 충분히 먹고 이것저것 다양하게도 먹는다. 아니면 다양하게는 이것저것은 못 먹지만 뭐 소고기 먹고 생선 먹고 늘 이렇게는 못 살지만 배 고프지 않게는 먹는다. 이 두 개를 합친 거를 안정성 가구라고 하는데 비율을 보십시오. 전체 국민의 96.5%는 배고프지 않게 어떻게든 먹는다라고 돼 있는데 소득 수준이 낮은 하위 계층에서는 96.5에서 87로 쑥 내려가 버립니다. 자, 문제는 전체 평균과 하위 계층의 평균을 비교해 봤을 때 2016년에는 6.6%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는데 2019년에는 오히려 줄지 않고 더 늘어났습니다. 차이가. 예. 저소득 취약계층이 잘 사는 상위 계층보다 뭐 당연히 어렵게 먹는 거는 당연하겠죠. 근데 그 격차가 커지는 건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. 자, 식량 생산을 좀 늘립시다. 근데 그게 또 쉽지 않습니다. 보시면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거든요. 간척을 많이 해서. 그런데 경지 면적은 줄어들고 있습니다. 밭에서는 거의 안 줄고요. 이게 다 논에서 줄어든 겁니다. 자, 숲도 줄어들고 있습니다. 숲도. OECD 10개 나라가 줄어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. 농가 인구도 3명 중에 1명은 70세를 넘겼습니다. 정리하면 이렇습니다. 쫄쫄 굶고 하는 거는 많이 줄었는데 거의 다 해소가 됐는데 다만 잘 살고 못 사는 거에 대한 차이가 너무 크다. 그래서 못 사는 사람들, 어려운 사람들도 좀 양질의 좋은 먹거리를 좀 어떻게든 접근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. 이제는 식량 정책도 그쪽으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거죠. 그러려면은 경지 면적도 유지를 해야 되고 토양이 나빠지지 않도록 흙의 질도 유지를 해야 되고 농사짓는 인력도 유지해야 되고 할 게 많습니다. 또 소득 격차를 줄이면서 저소득층의 식품 접근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책을 수시로 마련해야 됩니다. 전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.